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1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신규 상장하는데 역시나 엔젠바이오처럼 바로 전날 올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냐 한번 보자면 작물 보호제, 우리 농약 같은 것들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제네릭 분야, 제네릭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먹는 약이 특정 제약사에 이제 특허가 많이 걸려 있죠. 근데 그게 특허가 만료되면은 다른 제약사에서도 그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농약에서 작물보호제가 농약이라고 했죠. 작물보호제에서도 일종의 특허 같은 게 걸려 있는 작물 보호제들이 있는데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인바이오는 그 성분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시중에 기존 제품보다 싸게 이제 이거를 뿌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방식의 작물 보호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국내를 선도하는 제네릭 작물 보호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는 국내 넘버원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물 보호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했지만 여기 뭐 중요 내용을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국내 작물 보호제 매출 1등 기업이란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는 사실 뭐 1위 기업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녹색 기술 인증 작물 보호제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 판매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요 녹색 기술 인증이 뭐냐 하면은 친환경 작물 보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작물들을 사서 먹을 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은 농약을 쓰지 않았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농약 중에서 인바이오에서 만드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면은 그 작물은 친환경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서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작물 보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 있는 다른 작물 보호제 업체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국내 작물 보호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국한돼 가지고 약간 매출을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바이오는 현재 생산 중인 제품들을 6개국에 현재 수출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도 현재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성을 이용해 가지고 업계에서 성장률이 현재 최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언젠가는 매출 쪽에서도 국내 1위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조금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작물 보호제들의 세분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74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52개 분야에 현재 인바이오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개발 다 완료가 되면은 현재 70%에서 90%까지 약간 커버리지, 국내 작물 보호제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제네릭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먼 미래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사업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6개국에 수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보시면은 여기에 총 6개국의 지도가 있죠. 이 나라들의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거를 2021년도까지 27개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등록해서 수출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22년도까지 수출 기준에서만 매출이 2019년도에 9.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요게 8배 이상 성장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2022년도에는 수출로만 80억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2019년도에 전체 매출이 339억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수출로만 80억을 달성하겠다라는 거는
국내 매출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을 2022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인바이오는 2022년도에 훨씬 기업 가치가 높아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보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12월 11일 목요일 날 상장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 5,100원에서 5,800원 중에 가장 최상단인 5,800원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자금은 95억입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를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은 1414대 1인데 사람들이 경쟁률을 보고 우와 인바이오 생각보다 경쟁률이 좋네, 이것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경쟁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은 증거금리율 50% 기준으로 1조 3,368억입니다. 뭐 이게 작은 금액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경쟁률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경쟁률만 보고 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을 썼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경쟁률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청약하신 분들은 꼭 잊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가 시총이 보면은 총 1,000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주식수가 되는데, 상장일날 공모가 기준 약 585억 정도의 시총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뭐 더블을 가게 되면 1,000억대의 기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주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가 1개월 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비중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부터 상장 후 1개월 후에 유통되는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위에 보시면 상장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도 44%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총은 비록 낮지만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를 보시면은 제가 늘 안 좋게 보는 효성신성장 산업펀드, 벤처 투자, 투자조합, 그리고 혁신펀드, 투자조합, 그리고 전문 투자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런 그 주주 구성이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수익권에 들어와 있으면은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개월 되는 시점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이 보시면은 3,000원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약 51.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거에 있던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굉장히 낮은 금액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싸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전체 주식수 한 1,000만 주 정도 되죠. 100 뭐 8440이었나?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전체 물량이 한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상장 후 1개월 때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되는 거에 뭐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라서 이거는 사실 크게 부담되는 물량의 비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조금 싼 가격에 행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조금 희석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거 행사 가능한 기간이 보시면은 상장일부터 2021년 4월 18일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행사가 되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이 물량은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근데 기관에서 보호 예수 신청을 조금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18.44%에 해당하는 물량이 보호 예수 물량을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3개월째
해당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게 참 의미를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기도 애매한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관들은 조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보다는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뭐 그 정도로는 조금 해석을 뭐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장일 날 유통 되는 물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을 보면 약 420만 주 정도가 되고 전체 물량의 약 42%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금액, 공모가 기준 총금액은 245억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총이 낮으니까 발생하는 약간 딜레마가, 비율은 높은데 공모가 기준의 총금액은 낮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지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딜레마라면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초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경쟁률이 어찌됐든지 간에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요 낮은 시총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주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초가가 높게 시작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그 뒤에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도별 매출로 보면은 약 5.3% 정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17년도 18년도는 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년도에 살짝 10% 정도 성장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매출액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농약이라고 보니까 요거는 제가 또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보면은 약간 시즌별로 요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는 조금 매출 기준으로는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019년도 기준에서만 데이터긴 하지만 2019년도 3분기 때 16억 정도의 영업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 토탈로 넘어가면서 6억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4분기 때 실제로 당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저번에 업종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3분기 때 당기 순이익이 2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2020년 토탈이 됐을 때 이것보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 PER을 계산을 했을 때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장외 거래가가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에는 5,000원 정도에 이제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6,000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얘기 드리지만 장외 거래가는 큰 의미는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10,000원 정도에 팝니다와 삽니다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올려놓고 사실 거래를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인바이오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주포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래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말고, 하지만 장외가 기준 한 만원 기준으로 시총을 보면은 약 1,008억 정도가 되고요. 공모가 기준이 585억인데 그렇게 되면은 약 PER이 21.67이 됩니다. 이 PER을 제가 뭐로 계산을 했냐 하면은 2020년도 3분기가 20억이었잖아요. 그냥 나누기 3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더해서 27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ER이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4분기 때 현재 20억 당기 순이익에서 줄어들어가 1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PER이 여기서 곱하기 2 정도는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74 정도가 되고 얘는 거의 한 43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업종에 있는 이 PR이 과연 괜찮은 PR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글씨로 적어 드린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3분기 때 20억이지만 실제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 PR은 27억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 27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장외가에 해당하는 만 원에 도달을 하면은 PR이 37.33입니다.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이냐? 얘가 인바이오지만 이 바이오는 우리가 아는 그 바이오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PR을 기록을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많이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만 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힘들지 않나.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약간 뭐 유동성으로 한 번 정도 터치하고는 올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높은 금액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수요 예측은 처음에 1386대 1인데 요것도 똑같아요. 경쟁률 1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최초에는 한 8% 정도 신청을 했는데 최종 18.44% 정도가 됐다. 요거는 뭐 약간의 의미를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총 취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볼 건데 결론을 내자면은 최대주주 구성이나 비율은 저는 나쁘다고 보고 상장일 유통 물량 40%가 넘어가죠. 그래서 역시나 나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생각보다 좋게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보통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기는 조금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테마성은 일단은 보통이라고 제가 적어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바이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바이오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혹은 보통에서 그 이하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관 경쟁률 1386대 1, 개인 1414대 1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경쟁률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시총이 낮고 총 공모 금액이 94억 정도로 굉장히 낮은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돈이 유입이 되어도 경쟁률 1이 올라갈 수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시장 흐름은 뭐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이 됐든지 간에 공모가 대비 시초가를 조금 계속 꾸준하게 띄워서 스타트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다라는 얘기고요. 경쟁률은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한 9억 4,540만 원 정도만 돈이 들어와도 경쟁률 1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 절반으로 잡아야죠. 죄송합니다. 나누기 2를 안 했네요. 한 4억 7천 4억 7천만 원 정도만 자금이 투입이 돼도 경쟁률이 1이 올라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 이 높은 경쟁률은 다른 종목들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누기 2 혹은 나누기 3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경쟁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한번 믿어는 봅시다. 그래도 믿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어찌됐든지 간에 경쟁률은 높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공모가 기준 PER이 현재 수치보다 조금 높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4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했는 건 27이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경우 14까지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계산했던 PER에 곱하기 2가 되는 수치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바이오지만 바이오가 아닌 점 그냥 곱하기 2를 안 했을 때도 장외가 기준으로 37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한 22, 26 정도 21
20일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지만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PR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상승 출발 시 뭐 절대로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 없고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익절을 할 생각은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조금 상승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좋은 흐름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공모가 그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계속 하락을 저는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모가 이하로 하락 시 예를 들어 공모가 5,800원 이하나 이 주변으로 이제 금액이 온다면은 시총이 낮기 때문에 약간 주포가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거를 기대하고 이 종목을 나중에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도박성이 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흐름이 기대는 되지만 특별히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번 한 3,000원까지 온다면은 그때는 혹시 모르죠. 제가 매수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매수 잔량 꾸준히 체크를 하시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420만 주, 약 42%에 해당하고 총 금액은 245억입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변동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사실 경쟁률만 보고 이 인바이오를 마냥 좋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좀 더 부정적으로 강조를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약간 뭐 추가 대응을 하신다든지 언제 팔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